11영숙님, 윤님은 어떤 사람일까? 미스터 윤. 미스터 윤은 연구소에서 공부를 그냥 쭉 하면서 살아왔고, 꿈과 희망이 많은 젊은이였지만 지금 초파리의 인생을 건 젊은이였었겠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연구. 쭉 꾸준히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그 안에서 이런저런 취미를 하는, 동안에 연구소에서 봤던 분들 계열로 보면 평범한, 특이할 게 없는 계열이긴 하죠. 그런 분들은 낯소리나 이런 데는 원래는 잘 안 나오거든요. 확실히 이것도 좀 시대가 변했어. 예전에는 낯소리에 나오고 이러면 뭐 굉장히, 물론 이분들이 약간의 관종기가 없진 않죠. 관종기가 있으니까 나오지만 대단한 관종이나 막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나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막 아름아름 알아서나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한번 지원해볼까? 약간 이러면서 지원을 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이 또 뽑히지 않지. 그 안에서 뭐 개성적인 사람이 뽑히고, 활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또 관종기가 있어야 활약을 하니까 결국 좀 관종기가 좀 많은 사람들 위주로 좀 뽑히긴 하지만, 이번에 윤이나 제갈 이런 분들은 평범하잖아. 물론 제갈님의 셔츠는 평범하지 않지만 주변에 여성은 없고 머리로 연애를 좀 오래 해왔던, 그냥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 연애를 그렇다고 뭐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연애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이성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차라리 윤님이 만약 24기에 나와가지고 24옥수님을 만났다면, 그랬다면 얘기가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대진눈이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 낯설 지원한 사람 중에 선별해서 사기에 나오는 걸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거는 같아. 낯설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사계로 배치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낯설에 나오면 낯설 사계도 나오고 지복행도 나오고, 잘만 되면 세 군데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낯설 사계 나오면 뭐 백합님처럼은 지복행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한 곳은 출연을 못하는 거니까, 낯설에는 출연을 못하니까. 이쪽도 초반에 러브라인이 상당히 굳어지나 싶었었는데 역시 한 명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아쉬워요. 그쵸? 서로가 그걸 알고 있고, 앉아서 아직 뭐 별말 안 했는데 귀여워요? 한님이 양민들 사이에서 전문가? 한님이 대단한 막 전문가나 기술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영숙님도 사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겠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한님에 대해서는 그냥 초롱초롱해요. 귀여워요. 완전히 지금 사고가 마비된 상황이잖아요. 한님 의 어떤 전략을 보면 본인이 두 사람을 알아볼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약간 미안하게 만드는 식으로 장난을 쳐요. 아유, 이거 바람둥이네? 딴 데 가려고 했다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영숙님은 아유, 아니야 나는 우리 한이지, 한밖에 없지. 약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장면 아니에요? 손님한테 아유,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유, 요즘에 저희 집 낙지볶음 맛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거 서운하게. 그럼 뭐 사장님 아니야, 여기 제일 맛있지. 예시를 너무 돌려서 들으려니까 재미가 없다. 서비스 업종에 계신 트레이너나 아니면 뭐 미용사나 이런 분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아, 우리 고객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고객님 저한테 머리 안 하시고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저 고객님 없으면 어떡해요, 서운해서. 아니죠. 여러 고객을 상대하면서도 그런 기술들을 쓰죠. 오히려 이제 고객이 아니야, 앞에 누가 데려가서 어쩔 수 없이 잠깐 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머리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괜히 미안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지. 뭐 한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님은 그런 욕망의 한 임에도 불구하고 한님이 미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한님은 다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노련하게 상대와 나의 역학관계를 뒤트는 그런 부분들은 노련해. 내가 약자처럼 보여서 상대가 나를 안쓰럽게 만드는 방식,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 것처럼 해가지고 상대가 미안하게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잘하거든요. 아, 나 이거 너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어요, 이런 걸 생색내고, 상대가 지금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너는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기술들이 좋아. 그거를 적절히 잘 쓴다고 할까? 나는 23 옥수님이랑 대화하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 내릴 거야. 명확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확실한 건 둘 말고는 1도 마음에 없다. 한님은 23 옥순의 얘기를 계속 하기는 했지만 항상 그 과정에서 나는 네가 우선이다, 나는 그 이외에는 절대 보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11영숙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24옥순으로 대표되는 다른 미녀가 와도 나는 그냥 동생처럼 대했어, 너만 특별하게 대했어. 11영숙님이 데이트할 때 그 말도 했어요. 한의 이런 모습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라고 생각했어. 한님은 정확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2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확실한 건 둘 말고는 1도 마음에 없다. 어쨌건 지금 한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 말고 23옥수는 좀 알아볼 거야 잖아요. 이 한님이 이런 부분들 부연 설명으로 11영숙님의 마음을 또 흔드는 게, 어떠한 파도가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둘 중에 한 분이었다. 어떠한 파도가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23순자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김님도 있는데, 이게 솔로 나라에서는 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장난으로 이걸 좀 현실로 가서 어떤 파도가 쳐도 비바람에 몰아쳐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너와 그녀 둘 중 하나야. 말은 비장한 거에 비해서 결론이 좀 애매한데, 이틀 사이에 둘 중에 한 명을 고른다는 건데, 그거는 보면은 열린 결말 하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약간 뭔가 이 초반의 빌드업은 그런 말은 하나밖에 없을 때 할 말인데, 일단 너 지금 최소 은메달 확보했어. 이게 듣다 보면 빨려들어. 파도가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건 너희들이야. 내 사랑은 정말 너희 둘밖에 없어. 내가 결혼할 사람은 너 이 둘 중에 하나야. 이런 거 좀 있어요.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한데, 여기에 하나의 스킬이 더 들어가고 있냐? 한님의 미소가 들어가잖아. 내가 저 말을 앞에서 하고 있다고 쳐봐요. 뭐라는 거야? 하고 쌍싸대게 날라오지.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한님은 미소 지면서 바라본단 말이야. 지금 영숙님 한님 얼굴 보잖아요?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알았어. 눈앞에서 한님을 보면 마음이 좀 녹아. 아유, 우리 한님 못 먹어도 수척하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향기도 난단 말이야. 처음에 한님이 멀리서 걸어오는데도 11영숙님이 아 향기롭다. 지금 폐업하는 사장님들 힘든 모습 보다가 이게 한님 보니까 얼마나 샤방사방이라고 표현해야 돼? 얼마나 지금 그런 느낌이겠어. 꽃향기가 난단 말이지. 지금. 외모에서 향기가 난다고 느껴지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들어오겠어? 머리로는 알지. 한님은 그 말 하고 싶었어. 파도, 비바람 뭐 절대 한 명이다. 이 앞에 전제로 둘 중. 내가 다른 분을 선택하면 기분이 무조건 안 좋을 거야. 나였으면 좋겠다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했고, 영숙님은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런 시간에 알아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알아. 영숙님은 서운하지만 한이 그래도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있고, 11영숙님도 감정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성향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사람, 아우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뒤로 23옥수님 뭐 신발 닦아주고 둘이서 데이트하자고 약속 잡고 그리고 슈퍼데이트권 땄는데 23옥수님한테 쓰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11영숙 나가리예요. 11영숙님이 굉장히 퍽 빠졌지만 그만큼 빠르게 떠나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위태로운 부분들이 있어. 11영숙님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한님이 굉장히 잘 피해가. 이런 분하고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 건지, 사귀어보지 않아도 머리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이순이 딴 사람 알아보게 오겠다고 했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었지. 휴대를 따고 있어 옥순한테 썼어도 11영숙님이 이해를 하긴 했을 거예요.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또 알 수 없지. 눈앞에서 한을 보면 한이 너무 좋은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윤 같은 사람 좋거든요. 왜냐면 윤은 지금 이 안에서 온 사람 중에 가장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식 차원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강림은 회계사지만 윤은 부센터장이고 교수고 이러니까 가장 탑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11영숙님이 바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직업적으로는 가지고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내가 돈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해요? 돈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으면 상대의 외모나 젊음 원할 수 있지. 아니면 이 사람의 지식을 원할 수 있지. 가문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지적 성취 이런 거를 원할 수 있죠. 11영숙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적 성취나 가문의 영광 이런 것까지 따지진 않겠죠. 결국 무형의 가치지. 그동안 이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어떻게 보면 영숙님의 일은 누군가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친 부분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의 결핍도 있을 거예요. 지금 11영숙님의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은 윤이기는 한데 그래도 눈앞에 한이 있는데 윤한테 가기가 쉽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정확하게 제 마음을 이해했나요? 오늘 데이트는 괜찮았나요? 정확하게 제 마음을 이해했나요? 한은 나는 그래도 1순위가 너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데이트는 괜찮았나요? 오늘 내가 너와 데이트 괜찮지 않았냐? 오늘 너무 좋았다는 말 이 사람이 입 밖으로 내게 만들고 다행이다라고 하고, 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뷰고 하는 행동이고 다 일관되니까 마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건 왔다 갔다 하는 비교보단 순차적으로 집중하는 게 낫겠다. 내 마음을 정한다. 11영숙님 좋은 사람, 23옥수님 좋은 사람. 그럼 마음속으로 정해서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3박 4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이 안에서 끝이 나야 된단 말이지. 아유 고객님, 제가 고객님만 기다리는 거 아시죠? 올 저녁에 예약은 우리 고객님 아니면 23옥수님 이렇게 딱 두 분 중에서만 꼭 받으려고, 제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고객님 아니면 23옥수님 두 분 자리는 꼭 남겨놓을 테니까요. 뭐 설명드린 거 잘 이해되셨나요? 23옥수님과 어떤 분일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공지를 드리고, 제 마음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오늘 보여드린 시승 괜찮으셨죠? 뭔가 어디선가 들은 멘트 톤인데 11영숙한테 23옥수는 알아보고 결정해서 마무리 짓겠다. 사계 데이트 간절했고, 이 한님이 사계 데이트권을 따서 23옥수한테 썼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쓰고 11영숙님은 11영숙님대로 윤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는 것도 한님 입장에서는 괜찮았을 것 같아.
이게 마지막 날 아침일걸요? 이날 하루가 있는 거지. 아직 하루가 남은 상태일 거예요. 사귀가 2박 3일인가? 데이트 쟁탈전이었고요. 23 영훈님의 대사였는데 정작 23기 분들보다 25 옥수님이 잘했고, 여기서도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나님은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야?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는. 무슨 밈이에요 이거? 이거 개똥벌레 가사도 아니잖아. 이 부분이 센스 있다고? 이게 너무 성의가 없잖아. 그냥 던진 거잖아. 재미는 있었을 수 있는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을 거는 같아요. 이 사람이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 제일 좋은 건 24 광수님처럼 줄줄줄줄 해버리면 진짜 베스트였겠지. 이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날 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외워서 하는 거는 아예 던졌고, 던지는 거는 못 던졌고, 달리기도 제가 달렸으면 나님보다 훨씬 못 달렸을 것 같지만 김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진 않았단 말이야.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뭔가 자기 특기에서 딱 해가지고 뭘 땄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안 보였으니까 모르죠. 뭐 나님이 좀 운이 없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종목들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던져놓고 막상 던지는 거에서는 못 던지고, 이게 뭐야. 이게 외우기 던지고 달리기 던지고 던지기 못 던지고. 이게 내가 특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특출난 뭐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할 때는 원래 안 하고 싶었어 라고 하는 허세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경쟁에서 자신이 없을 땐 다른 리그에서 싸우는 거,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고 뭐든 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바로 부딪혀서 본인이 2등 3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도하지를 않아. 남들과 다른 거를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부분. 그래도 나님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저놈의 특별한 병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켜버려. 아, 내가 원래 잘하는데 대충 해서 그런 거야. 아, 내가 좀 대충 한 거야. 나 원래 잘해. 이런 마음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기는 한데, 나님은 외모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여리고 순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지. 센 척하는 사람. 외모에 현혹되면 안 돼. 좀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외모에 현혹되면 안 돼라는 거에 좀 다른 의미의 외모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라고했지만, 말을 이렇게 툭툭 던져서 그렇지 그런 계열이 아닌 것 같아. 받아쓰기를 포기한, 자막에서도 포기라고 쓴단 말이죠. 내가 뭔가 여기서 빛날 수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게 김하고 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돼버리고 있다. 김님은 남자로서의 매력으로만 따지면 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10년간 연애도 안 했고 스타일도 너무 개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김님이 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돋보인 게 아닌가. 이번에 슈퍼데이트는 김은 지금 최대한 많이 썼단 말이죠. 비록 1등은 못했어도, 김은 보면 비록 1등은 못해 계속 꾸준히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강도 무난하게 했고, 옥수님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옥수님은 문장 하나하나 봤을 때는 디테일로 보면 많이 틀렸는데 키워드 위주로 확실히 기억을 하니까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좋아. 그냥 공부를 했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23 옥수님도 많이 했지만 좀 아쉬웠고, 전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대야 먼저 던지기. 여기서 나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옆에서 입으로, 누가 말만 보면 무슨 투포한 코치님 같아요. 지금 투포한 코치님처럼 자세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돌리면 안 돼 하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 꽉 찬 수레는 조용히 1등을 했죠. 약간 휘청했지만, 11 영숙님은 실전 근육인데 어디 지금 압축 실전 근육한테 여기서 뭐 잘한 거야 그러는데, 11 영숙님이랑 1대1로 붙었을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원래 평론가는 플레이어보다 부족하죠. 나는 계속 앉아서 뭐 이렇게 탈락 나님이 던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합창으로 해줬어야 돼. 탈락, 첼로 갖고 와서 반주 넣으면서 탈락 해서 막 다 같이 그 중창단으로 탈락송을 불러줬어야 돼. 탈락 소리 들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밴드 만들어서 불러줬어야 돼. 대각선 45도 위로 45도 위로 맘대로 이렇게 던져지냐고. 돌 가면 더 잘 될까? 근데 아니라고.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해본 사람이 나는 뭐 권 같은 분이나 하는 거지 뭐. 그게 쉽나, 돌면서 던지는 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감독분들이 많으세요. 좋은 감독분들이 다 어디 있어. 집에서 맥주 마시고 계시죠 이제 월드컵 때. 저거 월드컵. 히딩크 교체해야지. 지금 히딩크 뭐 하는 거야 지금. 차범근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저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 때 누구 투입해야지. 우리나라의 좋은 감독들은 전부 방구석에 있어. 전부. 막상 뛰면 얘기가 다르죠. 요즘에 감독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얘기했어야 되나? 꽤 최근이잖아. 그 정도면 최근이.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나코치 엄격한 편.
여기 앞에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써줘. 나 빼고 엄격한 편. 입사 옥수님이 나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나가 나에게 고백한 것도 24 옥수님의 성향상 무의식적으로 매력 없는 그룹으로 포함돼 버려서 매력이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깎여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남는데, 매력이 좀 있나 없나 하다가 고백하면 매력이 없는 그룹으로 훅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잖아도 그렇게 지금 그룹이 내려갈랑 말랑 하는데 여기에서 노력하는 모습도 안 보여, 잘하는 모습도 안 보여. 그럼 훈수는 또 불꽃슈슈로 26 순자 맞추고 막 좋아하고 막 장구 같은 그런 모습이 또 어른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래저래 나님에게는 안 좋은 밤이 아니었나. 23 옥순에게는 물론 쿨하게 서로가 정리가 된 거지만, 24 옥순 많이 잘했는데 24 옥순이 슈퍼데이트권을 땄다면 권한테 썼겠죠. 그랬으면 또 재밌어졌어. 24 옥순은 권에게 나한테 쓰도록 하고 자기의 슈퍼데이트는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을 본인은 원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 같은 아직 미지의 상대, 윤이나 김 이런 분한테 쓰는 것을 시도했을지도 모르죠. 권에게는 나한테 슈퍼데이트권 써달라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권이 또 여우여가지고 그렇게 쉽게 써주겠어? 쓸 거면 네가 써라. 난 안 쓸 거다. 권은 그래 버렸을 거야. 오히려. 그러면 24 옥수는 결국 권한테 쓸 수밖에 없게 되긴 했겠죠. 권 쉽지 않지. 23 옥수님 저거 왜 준비하는데 뭐 언제 하는 거야? 깐죽깐죽 그냥 훈수는 두고 그냥 던졌는데 퍼포먼스만 좋았고, 나머지 분들 뭐 다 열심히 했지만 24 옥수님 거의 근접했지만 역시나 실전 근육에는 좀 아쉬웠다. 오늘을 위해서 운동을 했구나. 살은 못 빼고 왔어도 이건 이겼다. 슈퍼데이트권 획득이 모두 끝나고 여성분들 방에서 대화가 또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쓸지 정했어요? 25옥수님은 아직 못 정했고, 25옥수는 안 써도 돼. 마음 없으면 포기해도 돼. 25옥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정이 안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런 거. 전체로 좀 엄격하고 25옥수님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는데 약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본인은 진짜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서 26 순자한테는 포기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누가 포기하고 싶겠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이제 25옥수는 뭐 나는 지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뭐 갈 곳 없으면 포기해. 이런 것들은 25옥수님이 본인은 선의로 말을 하는 거겠죠. 저런 말을 듣고 아 그래? 나 그냥 포기할까?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부드럽게 말하고 이렇게 우아한 표현을 하시고 머리가 좋은 거 이런 거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력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약간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26순자님이 야 이 좋은 기회를 왜 포기해? 뭔 소리 있어. 나가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정말 저 말이 우리 말이야. 25옥수님은 그래 힘들면 여기까지 해도 돼. 그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고 내일 또 열심히 하자.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부분, 가르치는 듯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약사 영호님도 가르치려고 들었잖아요. 나가면 걸음걸이 교정부터 하겠다거나 그런 것들. 순자님은 그냥 투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뭐라도 해야지. 당연한 얘기죠. 뭐라도 해야지. 23옥수님이 25옥수한테 포기하라는 말이 본인이 쓰기 싫어서 그런가? 아예 쓰기 싫어요? 본인도 아예 포기하려는 마음도 없어. 본인은 쓸 마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포기하래. 25옥수님은 아버지자 어머니자 다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조직 활동을 잘 안 해본 사람 중에는 모성자아가 강해. 보통 어떤 모성자아라고 하면 좋은 면이 많지만 모성자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이런 포인트인데,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쫙 빠졌어요. 막 슬림하게 옷을 입고 야 신난다 이제 의지 많네 하고 딱 입고 나갔는데 이거 어떡하니 이거 뼈만 남아가지고 요즘엔 뭐 잘 먹니? 나 다이어트 했어. 살이 좀 빠졌어. 이제 이 옷도 맞아. 어떡하니 불쌍해서 이거 어떡하니 이거. 약간 이런 느낌. 반대로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들었어. 체질량 너무 적으면 근육통도 오고 한다는데 안 아프니? 지금 안 아파고 아예 뭘 아프긴 뭐 아파 근육 이런데. 그래 아플까봐 걱정이다. 근육 많은 사람들 일찍 죽는다던데. 괜찮니 이거? 병원 좀 가봐. 근육 많은 사람들 일찍 죽는데. 아니 뭐 근육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죽는다는 얘기를 해. 그런 부정적인 식으로 위로하고 걱정, 응원을 위로와 걱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 그분들은 정말 세상 너무 선이거든요. 위로와 걱정으로 칭찬과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너무나 선해. 너무나 칭찬하려는 의도야. 말이 걱정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같이 있으면 좀 답답하다? 좀 지친다? 그런 느낌을 줘. 너무 나를 챙겨주려는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같이 있다 보면 자꾸 불안이 자극돼. 자꾸 불안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불안한 워딩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러면 좀 멀리 하고 싶어지죠. 선한 마음으로 오지랖 부리는. 그리고 교류 분석에도 모성자, 부성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성자 하면 단점이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실은 굉장히 큰 단점이 있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해. 듣기에 따라서는 그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약 올리는 건 아니고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힘들죠. 듣기에 따라서. 모성자의 단점에 타인의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워딩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실제 케이스로 생각해보면 이런 케이스죠.
아유 그렇게 힘든 거 하지 마. 쉬어 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지. 회사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뭔가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집에 왔는데 배우자가 아우 그렇게 힘들면 그냥 쉬어. 아우 이러면 내가 쉬겠다고 한 뜻도 아니고 난 이거 부딪혀서 이번에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좀 해보겠다 이 뜻이었는데 자꾸 뭐 그런 거 하지 말래. 아 그렇게 힘들면 쉬래. 아 자꾸 뭘 쉬래. 하겠다는데 이러면 나중에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야. 아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돼. 다 균형이 필요해. 모성자는 대체적으로 장점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옥수님이 되게 우아하고 체면을 또 지킬 줄 알고 자기의 주장도 또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많은데 이런 엘리트 의식과 모성자가 겹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25옥수님을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묘하게 좀 주변 사람들 입장에 좀 긴장된다고 해야 되나? 부추긴 거는 보통은 어떤 자아가 많냐면 뭐 아버지 자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아이자인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부추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못해 이런 게 더 싫고 힘든 게 왜냐면 그게 선이라는 걸 알리니까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가서 부딪히고 고생을 하고 하더라도 겁나도 내가 그만두는 거지 나를 못한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더 싫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능력을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성장을 방해하는 거고 둘 다 뭐 적당한 게 좋죠. 못하니까 가지 말라고 지레 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단 차라리 푸시하고 막 응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둘 중에 굳이 비교한다면 근데 둘 다 안 좋지. 모든 자아는 다 장단점이 있다. 이런 자아들도 성숙해지면 다 위에서 만나. 내가 모성 자아가 강하고 오지랖을 가고 싶고 뭔가 부정적이거나 미래의 불안함이 생각나. 그때 성숙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입을 다물어.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응원을 하든가 하겠지. 내가 가진 자아의 방향성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어때요? 오지랖과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죠. 상대에 대한 배려를 구분할 수 있고 상대를 관찰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듣고 판단할 수 있겠지. 결국 모든 자아가 성숙해진다는 건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다.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깨닫는 게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모성자는 내 말이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한계를 내가 머릿속으로 재단이 되잖아요. 재단한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을 막 응원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싶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고 묻기 전에 참견하지 않는 거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걱정의 멘트가 타인에게 자꾸 들리게 하는 게 타인에게 어떤 타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조금 걸리는데 그걸 한번 인지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자꾸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내가 자꾸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11영숙이랑 데이트 갔다 오고 저한테 말이 없어서 주어진 시간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25옥수님이 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하기를 바랬어야 됐겠지만 윤이 나한테 안 와서 다녀와서 어땠는지 얘기하기로 해놓고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안 해서 긴장되고 초조한 느낌이겠어요. 왜냐면 25옥수님은 데이트 한 번을 날린 셈이거든. 강님과 가가지고 거의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분노의 뒷모습을 봤죠. 여기서도 놀라운 건 강님에게는 25옥수님은 10%의 마음이 있었어. 6대 3대 1이 있었어요. 3명 중에 1명이었다는 거지. 25옥수님은 어떻게든지 말을 안 해서 지금 윤에 대해서 고민이고 11영숙님은 지금 오셔가지고 그래도 권님하고는 말을 섞네요. 권님은 슈퍼데이트권 쓰지 않았고 선택할 사람 없죠. 선택할 사람은 없고 현재까지는 없어요. 여기서 11영숙님이 선택할 사람 없죠. 네 없어요. 하고 이렇게 웃는데 잠깐만 이거 보면 물론 이거는 그냥 소설인데 11영숙님이 권님과 소개팅을 했고 권님에게 차였다. 꼭 가정을 해보면 권님은 눈 높은 깍쟁이잖아요. 내 앞에서는 나 좋다고 해놓고 잠수를 타? 아니면 나 좋다고 해놓고 주선자를 통해서 날 까? 이놈 봐라. 나한테는 실컷 친절하고 착한 척하더니 눈은 겁나 높네? 다시는 너 안 봐. 이게 지금 11영숙님의 만약 속마음이었다면 여기서 없죠. 여기 와서 막 던지고 하는 모습은 또 멋있어. 없죠. 거봐 없을 줄 알았어. 나도 써놓고 뭐 여기서 있겠니? 지금 나같이 괜찮은 사람도 안 들더니 물론 약간 과장했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소설입니다. 나 대면대면하게 엑서지더니 쌤통이야 아주 그냥. 저녁 먹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쓸지 정해져 있었는데 그분이 방어적이 있어서 여기서 11영숙이 거봐 눈 높아가지고 간집이가 여기서 뭐 누구 선택하겠냐? 나도 그냥 간 보다가도 갔지? 그럴 줄 알았어. 아주 꼴 좋다. 권님은 아니야 나 있었어. 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 방어적으로 한 거야. 나 있었거든? 그분이 방어적이었어. 나 있었는데 까인 거예요. 나 눈 높은 거 아니고 이 맥락이 지금 이 두 분의 대화에
약간 숨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가는데 저의 그냥 잘못된 상상이겠죠. 권에게 다가오는 분과 얘기라도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뭐 없으면 진짜 안 쓸 거예요. 23 순자? 뭐 누가 올진 모르죠. 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신청해요. 오늘 밤 안에 써야 되는데 시간 없어요. 11 영숙님에게 권은 약간의 애증의 대상인가 보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장도 안 봐야지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뭐 오히려 애증의 대상이니까 그랬겠죠. 11 영숙님이 호감 있게 봤는데 잘 안 된 그런 케이스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시간 많아요. 권님은 지금 질게 못 들어갔어. 24 옥수님 이쁘고 매력적이지만 분과는 관계를 진전하긴 힘들겠다 판단이 됐잖아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니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은 이분이 매력적인 분인데 플러팅도 굉장히 강력해.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지. 이분이 매력이 굉장히 강하면 플러팅은 거기서 좀 균형을 맞춘 플러팅 이런 거면 좋을 텐데. 내일 여유가 있네 하지만 내일 뭐 먹을 거예요? 윤에게 바로 슈퍼데이트를 신청을 하죠. 내일 사계 데이트 나가요. 미스터 한이 다른 사람 하루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한 명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윤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이거는 이제 사회보상 이론에서 또 나오는 건데, 이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이론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개념이고, 그걸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에게 끌린다라는 이론이죠. 아예 다른 분이랑 대화해볼까 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미스터 윤이고, 미스터 한에게는 시간을 주고 싶었고, 미스터 한도 원하는 거라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서. 이거 말이 이거 너무 순해본데, 11 영숙님에게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분이 배신당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돼. 배신당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면 순식간에 파국이 올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윤은 고맙다. 윤은 11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받고 옥순하고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 방에 11 영숙과 옥순이 같이 있어. 여기서 11 영숙님이 약간 당황해가지고 빠져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데, 아니 여기 23 옥순도 있는데? 근데 25 옥순님도 확실히 이 쪼는 게 나오시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날 수 있지. 그거를 너무 빨리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 저런 부분들이 남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 제갈님한테 그런 농담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제갈이 한 것도 아니고 권위했던 건데 바로 그냥 딱 지적하는 거.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엄격하고 자기의 선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 딱 확실하게 자를 수 있는, 근데 그게 여기서는 지금 나한테 오지 않은 윤을 혼내는 쪽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은 아니에요. 외모나 말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 같지만 그런 계열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25기 때도 광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런 거를 25옥수님은 재밌어는 했는데 거기서도 많이 찌르는 말들을 많이 물어봤지. 그러다 보니까 광수님의 논리를 많이 깼고, 또 광수님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는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11 영숙이랑 데이트 어땠어요? 재밌었대. 데이트 다녀왔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찾아와서 했어야 되는 말이죠, 실은. 지금 윤님이 찾아왔잖아요. 가타부타 말하러 찾아왔잖아. 말하러 찾아왔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라고 하면 뭐 어떡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옥수님이 저기요? 윤님 계세요? 왜요? 아니 데이트 다녀왔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맥락이. 저한테 왜 오셨어요? 아니 데이트 다녀왔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그래서 왔는데요? 이건 아니지. 감정을 내세우고 있을 뿐 지금 상황에 맞지는 않는 말 같아요. 이게 뭐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날 저녁에 갔다 와서 슈퍼데이트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지금 이제 온 거니까, 온 사람한테 말이 없다고 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말하러 왔구만. 그 말을 듣는 게 우선이지. 그럼 가타부타 말이 없어가 아니라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되는데 일찍 오지 않아서 라고 하면 말이 되죠. 그러면 일찍 오지 않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25옥수님이 좀 센 게 아닌가, 좀 과한 게 아닌가. 지금 윤님에게 늦게 왔다고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어제 온 거니까. 윤도 그러니까 하는데, 안 그래도 얘기 못한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왔잖아요. 뒷목 잡네. 왔잖아. 우리가 밖에서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11 영숙님이 저한테 데이트권 썼고, 25옥수님 뭐 그래서요? 데이트권 나한테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쫄았네. 25옥수님이 그래도 선을 잘 지키는 게 나 미스터 윤밖에 없다. 지금 실제로 이제 윤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서 뭐 자존심 안 부리고 윤밖에 없다라고 말은 하죠. 그래도 다녀와서 어땠는지 먼저 말해줬으면. 아니 먼저 말해줬잖아요. 말해주러 왔잖아. 지금 뭐 본인이 불러냈어? 윤님이 왔잖아요. 먼저 말해줬잖아요. 더 일찍 왔으면이라고 하든가. 지금 먼저 말해줬는데 먼저 말해준 사람한테 먼저 말해줬으면 하면은 뭐 얼마나 뭐 더 먼저 말해줘. 11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 받기 전에 먼저 말해줬으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11 영숙은 윤에게 찾아왔잖아요. 본인은 방구석에 앉아 있었잖아.
본인은 앉아서 여자 출연자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고요. 11영숙은 와서 얘기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언제 11영숙이 찾아와가지고 고백할 줄 언제 일 줄 알고 잠깐만요 먼저 갈 때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없는 거고. 이거는 25옥수님이 좀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삐져 있는 것보단 난데 삐지지 않는 사람을 원하죠. 물론 윤님은 25옥수님하고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삐져 있는 것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삐진 걸 모르고 넘어가면 삐져 있는 사람이 낫지. 이건 이거죠. 남녀 구도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오늘 우리 라면 먹고 넷플릭스 보는 날인데 못했어. 이 남자가 삐졌어. 그 삐진 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서 풀리고 야근 걱정해주는 말 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 솔직하게 나 너 오늘 너랑 못해서 삐졌어. 나 오늘 너랑 꼭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지금 그게 나? 솔직한 게 꼭 낫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관계가 깨질 수가 있거든. 이거는 물론 꼭 어떤 게 낫다 못하다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제가 예시가 조금 세긴 한데 이 사람이 삐진 거를 아는 순간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이런 걸로 삐졌다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하고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초반부에는 꽤 있어. 23순자님은 솔직하게 표현을 상당히 상대를 긁지 않으면서 잘해요. 23순자님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좋을 거는 같아.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고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매사에 꼭 솔직한 게 전부냐. 본인 마음이 편한 데는 아주 좋지만 매사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죠. 그쵸?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데 그 솔직하게 말하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합당해야 돼. 먼저 말해줬으면 아니 나 먼저 왔는데 네가 오지라는 생각이 상대 머릿속에 드는 순간 이 사람 지금 혹시 핑거 프린세스의 냄새가 나는데 하면 벌써 관계가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해. 솔직하게 표현을 할 거면 기다렸어요. 지금 25옥순이 그 말했잖아요. 나는 어차피 윤님한테밖에 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찾아가긴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기다렸어요. 정도면 괜찮지. 먼저 말해줬으면 이라던가 좀 아쉽다는 거죠. 엄청 그게 문제다는 건 아니고 25옥순이 그래도 선 잘 지키면서 했고.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오늘 라면 먹는 날 하고 막 신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야근하고 끝나고 뭐 간단한 회식한다고 해서 못 왔어. 밤새 막 허벅지 찌르면서 막 혹시라도 오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밤새 기다렸어. 그러면 그 다음날 너랑 못해서 삐졌어. 솔직해도 최악이지. 걱정했어. 나 기다렸잖아. 솔직히 너 올 줄 알고 되게 설렜었거든. 나 진짜 어젯밤 너무 힘들었어. 이 정도는 하는 게 낫지. 할 수 있지. 물론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건 그냥 걱정해서로 끝나는 게 낫고. 수동 공격이 최악이지. 꽁하게 있으면 수동 공격하는 사람은 그건 열외야. 그런 경우는 우리는 고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훈련과 교육을 받는 건데 그건 열애로 하고 그러면 안 돼. 수동 공격을 하는 이유는 상대 말을 거절을 못하거나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동 공격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동 공격에 나가. 원하는 걸 요청해야 돼. 상대한테 내가 원하는 걸 요청을 못하고 끝나버린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나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 그 전에 요청하고 상대가 합당하게 거절한다. 그러면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요청도 할 수 있고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수동 공격이 안 나가요. 내가 거절을 못하고 요청을 못했구나 하고 수동 공격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되기는 하죠. 내가 요청하는 건 상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그 대신에 그거를 만약 상대가 거절해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서로가 행복한 거 나도 성숙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를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솔직하게 말할 때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요령이 필요하죠. 어디에서 요령이냐? 나의 좋은 모습을 남겨두고 상대가 이 사실을 알게 하며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는 그거라면 정말 베스트겠지. 굳이 베스트를 방향성으로 잡지 않고 차악을 방향성으로 잡을 필요는 없죠. 빠른 게 안 됐을 때 그때 뭐 최악만 피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남편 멀리 가서 어떡하니 바람 피면 어떡하니 최악을 생각하고 최악만 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최선을 추구하고 최선이 안 될 때는 그 안에서 조금씩 나은 그런 방향을 찾는 사고방식에서부터 출발하면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요청하는 것도 어쩌면 더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다 생각법이죠. 마인드셋이고. 아무튼 윤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옥수님은 사기데이트권은 땄는데 써야 할 상대한테는 아무 없어서 아니 왔잖아요. 왔는데 그래 왜 온 사람한테 자꾸 뭐 먼저 왔으면 막 자꾸 반응이 없다니. 반응하러 왔잖아. 이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이 내가 이 행동을 멈추게 해야 되냐 아니면 이 행동을 반복하게 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늦게 전화한 거에서 늦게의 방점을 두면 이 사람이 늦게 전화했으니까 늦게 전화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 전화한 거에 방점을 두면 그래 전화했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잘 됐다 라고 해야 이 사람이 전화를 또 하지. 왜 늦게 전화했어? 이렇게 늦게 전화할 거면 왜 해? 네가 남자친구는 있긴 한 거야? 먼저 왔어야지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오고 싶겠어? 그런 부분들, 이 사람에게 어디에 내가 보상을 줘서 반복시킬 거냐, 어떤 것을 무시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사기 데이트권을 쓰는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이게 1절, 2절, 3절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것도 1절만 해야지. 사기 데이트권 쓰는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한테 써줬으면 좋겠어. 사기 데이트권을 쓰고 여러모로 면목이 없는 미스터윤, 실컷 찾아와서 용기 내서 말을 걸었는데도 면목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당연히 나한테 쓰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고맙다. 일단 사기 데이트 나가는 걸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네요. 이게 처음에 이제 김나윤 이 세 분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윤님이 슈퍼데이트를 2개나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될 줄이야 예상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역시 교수님 파워군요. 정말 고민이 깊었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주다니. 물론 제가 자초했지만 25옥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대안이 없이 윤님만 보고 있고 11영숙님은 한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고 초반에 플러팅이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진짜 모르겠다고? 만약 이 인터뷰가 100% 사실이라면 윤님은 11영숙님에게 마음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아직 모르죠. 일단 데이트가 끝나봐야 알지. 두 분 다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얘기도 잘 통하고 재밌고 매력도 달라서 내일 아침 이 인터뷰가 슈퍼데이트를 한 다음인가? 데이트권을 그냥 받고 나선가? 다음 주에 뭐 11영숙님한테 뭐 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응애 뭐 이런 거. 야 이렇게 영혼 없는 응애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죠. 응애. 그렇게 응애를 마지막으로 11영숙님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23옥수님이 왔고 강님이 안절부절하면서 원래는 이제 나가 같이 담배 한 대 피러 가자라고 했는데 23옥수님 보고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강도 알고 있어요. 23옥수는 내가 이런 사계나 뭐 나는 솔로 유니버스에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선택지다 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 치고 싶지 않고 강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를 들으면 저게 최선이라고? 시청자도 23옥수님도 다 당황하겠지. 이게 최선이요?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이 있을 때는 약간 멋진 척도 하려고 하고 있다. 나에게는 뭐 산책 좀 하겠다고 하고요. 이제 열어줄게요. 차문도 열어주고. 원래 차문도 열어줘요? 끝나고도 열어줄게요. 지금 이 끝나고도 열어줄게요가 대화가 끝나고도 열어줄게요일까? 아니면 이 촬영이 끝나고도 열어줄까요일까? 저는 촬영이 끝나고도 열어줄 거라는 뜻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그거에서 벗어난 생각을 못하는. 강님 같은 분은 이분에게 어떤 기대를 루틴을 삽입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이 뭐 알아서 센스 있게 뭐 챙기고 이런 걸 기대를 하면 안 되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않는다고. 지금 강님 나름의 되게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 너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라고. 그래서 오늘이 제일 보람차다. 오늘이 이제 강 입장에서 오늘이 이제 보람찬 이유는 23옥순으로 자기가 이제 선택을 완료한 거잖아요. 다른 분들을 정리를 한 셈이고 최종 선택 하느냐 아니냐 남은 거지. 최종 선택 상대는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강님이 23옥수님에게 마음이 있다. 23옥수님의 어떤 플러팅들 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설렜다. 정해져 있는데 저거를 좀 23옥수님에게 좀 표현을 그동안 해왔으면 좋겠지만 강님은 표현을 했어. 23옥수님 입장에서는 1대1로 데이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까지 그냥 들어가자고 하고 23옥수님이 그때 약간은 서운하긴 했을 거예요. 그게 아유 강이 강했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아니 그래도 나랑 대화할 시간 이렇게 주어졌는데 왜 그만 말하지? 내가 싫은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 옥수님이 최종 결정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일 모레 만약 우리가 서로 최종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슨 사이냐? 머릿속에 뜨는 드립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무슨 사이야? 그럴 때 칠성 사이다. 이런 드립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참아야 돼. 이런 드립을 참느냐 안 참느냐가 그 사람의 개그력을 결정하는 거야. 치고 싶어. 아 이거 칠성 사이다 이거 치고 싶은데 아 어떡하지? 아 그래도 참아야지. 이때 못 참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치고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이 성격이 좀 달라서 일어나는 일 같기는 한데 강은 강 나름대로 되게 조심스럽고 23옥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추고 싶어. 솔직히 강이 원하는 게 나가서 뭐 썸 타는 거겠어요? 바로 사귀는 거지. 뭐 23옥수님 좋지. 사귀자고 그러면 땡큐지. 내가 23옥수님한테 아 나가면 사귈까요? 우리 그러면 1일 가서 한 달 있다가 반지도 맞추고 그러면 올해 안에 결혼하고 아유 그러면 일단 1일이고 가면서 부모님도 뵙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아 우리 아빠가 데리고 가. 아 그래?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나? 지금까지 보면 나솔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솔에서 그런 분들 많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그래? 그럼 아버님 오늘 뵙나? 이런 거 했었잖아. 이제 강은 그런 게 지금 조심스러운 거야. 지금 좀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나가서 사귀면 좋고 만약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와 관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게 지금 강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다.
나가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강에 대해서 어쨌건 호감이 있는 23 옥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둘 다 잘 이해는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라는 말들이 오해를 하기로 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가서 좀 더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지. 나가서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다. 그게 이제 강의 마음이었을 건 같거든요. 그게 이제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 있는 거지. 나가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이제 조금 더라는 거 이제 방점이 잡히니까 강님을 한번 오해하기로 시작하면 끝도 없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가서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여기서 다시 이제 나가서 더 확실하게라고 조금 더를 수정하기는 했는데 지금 23 옥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23 옥수님 여기서 오자마자 우산도 씌워주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귀엽게 보고 같이 있을 때도 계속 챙기고 이 사람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임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약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23 옥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 있겠지. 이제 나보다 마음의 무게가 좀 라이트한 것 같아. 그럼 어떤 건데요? 살짝 당황했어. 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에 따라인데 23 옥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나가서 더 깊게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의 뜻이겠죠. 네가 더 라이트하다는 얘기고. 이수영 옥수님 이렇게까지 속내를 다 드러내도 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엄청 생겨. 그러면 나는 사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굳이 강한테 하는 이 말은 지금 강에게 너랑 나는 왜 이렇게 다르냐? 너는 왜 이렇게 라이트하냐? 나는 사람한테 다르고 나는 확신이 생기면 사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강 네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강님 입장에서 이게 만약 사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뭐 소개팅을 했는데 옥수님이 막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거라면 사계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지 밖에서 이랬으면 이 사람 지금 뭔가 있다. 이러다가 다단계다. 의심해. 교제의 시작이다.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강님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지만 지금 23 옥수님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고 강님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 저런 것이 23 옥수님의 생각이라면 거절할 이유는 없죠. 지금 강님 입장에서는. 강님은 제가 알아본다고 했던 건 최소 썸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회계 사기 때문에 드러나는 한계인가? 약간 그거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 세요? 아니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이 세요? 보통 이 두 가지가 잘 있지는 않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더 셀 수가 있죠.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의 일이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막 다 1년 하는 거 아니거든. 최대니까 최대.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일로 제일 심각해도 1년인 거고 최소 6개월은 이걸로 아무리 별거 안 했어도 얘는 그냥 일단 6개월 때려 박아놓고 시작한다는 거니까. 버스 기사님에게 어떤 폭행을 하다 그러면 뭐 테러로 간주해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세더라고요. 최소를 박아놨더라고. 최소 썸이라는 거는 단어로만 따지면 최소 작고 썸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은데 최소 썸은 사귈 수도 있는 거고 나가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야 지금. 강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최소 썸이었던 거고 그 위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펼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최소 썸, 교제 가능, 결혼 오케이. 네가 결혼을 한다면 오케이. 이건데 확실히 좀 강림의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만 좀 투박한 느낌. 지금 23 옥수님 입장에서는 아까도 조금 더 알아본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게 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최소 썸? 그냥 썸? 또 썸? 이게 썸이라는 게 단어가 바뀌잖아요. 강님이 담백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해요. 명확하긴 해. 나가면 일단 나는 썸부터 시작하는 거 그 이상의 어떤 것이어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만약 강님이 본인 브랜딩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한다면 저도 너무 사귀고 싶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무 떨리고 사귀고 싶은데 제가 감히 뭐 이렇게 했어도 이건 강님 브랜딩이 안 어울린다. 어쨌건 최소 썸은 지금 약하다고 생각한 옥순 입장에서는 약한 단어들만 조합된 느낌이 있죠. 옥수님은 라이트하다고 얘기를 한 입장에서 옥수님은 살짝 서운해. 나 혼자만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커졌나? 그냥 좀 더 알아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좀 더 나가서 좀 더 썸 타자고 썸 타다가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로 강은 처음 알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조금 더 진전된 상태. 조금 더 금지야. 강님은 조금 더 표현 쓰지 마. 조금 더라고 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측정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괜히 조심스럽게 자꾸 조금 더 하지 말고 조금 더는 마음속으로 묵음 처리해. 처음 알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진전된 상태라고 해. 나가서 알아보는 단계 이렇게 하고 최소 썸 하지 말고 최대치를 말해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말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보수적인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예측할 때도 100%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최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보수적으로 말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강님이 표현이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이야.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면 야 내년엔 대박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회사 안에서도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지금 대박이에요 이러면 저 사람이 대박이라고 말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평범하긴 가겠구만. 어떤 사람은 대박이 이러면 야 뭔 일 났다. 뭔 일 났어.
야, 저 좀 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고, 강림 같은 표현이 잘 맞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느낄 수도 있어. 옥수님은 자기 기대는 그 이상이길 바랬던 거지. 신중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안 가져도 돼요. 편하게 해요. 진짜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강님은 편하게 해요. 부담 안 가져도 돼요라는 거는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이제 차문을 열어주고 할 거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봐라. 편하게 해요라는 뜻 같기도 해요. 이제 옥수님은 그게 아니라 뭔가 여유로워 보이는 게 23 옥수님 입장에서는 강의 최소 썸 정도? 좀 더 알아보는 정도? 내가 뭐 문은 열어주겠지만 편하게 해요. 편하게.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편하게 해요. 약간 이렇게도 해석이 된단 말이지. 23 옥수님이 보았을 때는 강은 되게 이 사람이 여운가? 막 말했을 정도로 강은 똑똑하고 차분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지금 완전히 긴장해가지고 지금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둘이 있을 때는 멋있는 척도 좀 해보려고 해보고 여유로워 보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미스터 강은 질투가 없나? 나보고 편하게 하라고? 23 옥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정말 며칠 안 되는 시간이니까 나랑 시간도 더 확보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일 거잖아요. 지금 강은 그런 게 없어. 강은 1대1 데이트에서 5분 얘기하는 것도 빨리 끝내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얘기하고 빨리 가려고 그래.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실한 부분이 있죠. 너무 성실하면 같이 사는 입장에서 짜증나. 여기 채팅창에서 결혼하기엔 힘들겠다라고 하신 분들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런 꼼꼼함, 자기 루틴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유두리가 없고 안에서 항상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 여기서 뭐 저 질투 있어요 하는데 23 옥수님이 지금 앞뒤로 짜증나는 일을 겪었어요. 가장 크게 2번이 있는데 하나가 커피숍에서 지금 저랑 얘기할 시간 별로 없을 텐데요. 그냥 지금 좀 더 하면 안 돼요? 강님은 다른 2 여자랑 안 했기 때문에 당신하고도 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건 내 마음보다 규칙이 우선이야. 나는 사과하려고 5분의 시간을 냈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했다. 당신에게도 사과했다. 오케이 끝. 내 마음보다 이게 우선이야. 한번 입장 없으면 실망했지. 왜 그냥 가자고 그래? 여기서도 이렇게 질투 있어요라고 해놓고 나가가지고 저 자도 돼요? 지금 이 솔로 민박의 밤이 얼마나 길 줄 알고 밤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 줄 알고 지금 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입장 옥수님이 마음이 상한 모습이 나와. 여기서 뭐 실컷 질투 있다고 해요. 질투할까요? 하거든요. 옥수님은 저는 아직 미스터 강을 모르잖아요. 이제 많이 알아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여유를 부리는 건가 막 그러는데 최종 선택할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줘라. 여기서 강님이 조금 멋있는 척해. 이런 게 이제 강님식의 멋진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그것과 같아요. 문을 처음 열어줬잖아요. 누구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고 23 옥수님의 문은 내가 다 열어줄게. 지금 강님 입장에서 가장 멋있는 척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정도면 강님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의 모습은 거의 덱스야. 지금 산책 신청도 제가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편하게 해줄게요. 강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뭐 진짜 강한데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한 멘트. 이거 강님이 지금 표현 많이 했거든. 지금 여기서는 강님은 뭐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한 표현이고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뭐 명확하게 얘기하고 명확하게 좋다. 어떤 이유보다 함께 있을 때 좋은 기분. 편안하고 나랑 많이 다른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좋대요. 그렇게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할까라고 했는데 저 자도 돼요? 이러니까 옥수님이 화가 나 안 나? 아니 아까 질투 얘기 분명히 했고 차 마실 때도 그렇게 해서 그래 그때까지 이해하고 한번 넘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자도 돼요 하면은 옥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낮술을 왜 나왔냐고. 원래 이거 잠도 못 자고 강행군 하는 거 몰라? 자도 돼요? 아니 지금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사람들한테 분위기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쐐기를 박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4대1의 데이트를 해가지고 24 옥수님이 견제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폭풍의 중심에 있는데 지금 자도대어가 나오냐고. 지금 23 옥수님이 지금 최고 인기인연데 다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까였던 권조차도 포기 못하고 지금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옥수님이 자요 해.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수동 공격 나오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뭘 자요 지금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하기가 쉽나? 자요. 여기서는 약간 반포기 상태. 와, 이 사람 진짜 여유 부리네? 이렇게 되면 입상 옥수님이 그래도 사람 자체가 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사람 심리가 와, 이 사람 봐라 왠지 위기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확 해버려? 물론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지만 그런 심리가 막 생긴단 말이죠. 여기도 뭐 대충 분위기는 파하는 상황이었고 가가지고 이 옆에 좀 앉아 있어야지. 이거 하이에나들인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켜줘야지. 그게 강림 입장에서는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해. 룰이 아니라고 생각해. 약간 나도 만약 저런 솔로 나라에 나갔다면 나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니까 내가 옆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티내고 막 그런 거는 나도 못할 것 같기는 해. 뭐 같은 찐따 라인이라 이해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있고 좀 얘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지금 이게 이 사람과 나는 됐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빠져준다. 마침 또 나는 또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겸사겸사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옥수님은 그걸 바라지 않죠. 옥수님이 강을 많이 좋아한다고 가정했을 때 강이 옆에서 이 여자는 내 여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런 걸 티내는 거를 옥수님은 더 좋아하긴 하겠지. 또 그런 걸 잘 티내는 사람에게 옥수님이 끌리는 건 아니긴 하죠 또. 강은 위기감을 못 느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3 옥수님에게 위기감을 못 느껴가지고 커피를 마시다가 일찍 일어나라고 한 건 아니야. 뺏기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 그래도 거기서 막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막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 여기 이것도 약간 양극단에 있는 건데 이 극단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안이 벙벙 영식님이라면 어땠을까? 여기서도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못 가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도 문틈으로 다음은 나다. 다음은 나. 얘기 끝났나? 이렇게 보고 있겠지. 이게 뭐든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좀 자기 체면도 좀 지키고 이 사람도 위해서 배려하면서 이게 좀 그래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옆에 있다가도 뭐 이 사람이 다른 만남 할 수 있게 좀 배려하는 거나 어느 쪽이든 이게 항상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 벌써 다른 늑대가 붙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강. 권님이 거절을 한번 당했었죠. 1대4 데이트에서 가장 명확하게 처음에 거절을 당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데이트 신청 너무 의외였고 23옥수님은 한 번 했던 얘기를 똑같이 또 해요. 거절의 의사로. 개인적으로 24옥수는 계속 어필한 근데 권님도 이게 11 영숙이었으면 더 명확하게 이 사람이 24옥순을 알아보다가 나한테 왔네? 그러면 싫을 텐데 23옥수님은 그 정도 아니겠지만 일단 24옥수님을 알아보다 왔다. 이거에 좀 여성분들은 안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한님이 내가 한이라면 절대 24옥순이랑 안 만난다고 했던 게 그 개념이었거든요. 그냥 단지 질투를 유발해서 아닌 거지. 그거랑은 다른 거죠. 지금 권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특히나 11영숙님 같은 분을 공략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24옥수는 계속 어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력을 알지만 와닿지 않았고 여기에서 24옥수님의 매력을 안다, 어필한다 뭔가 이렇게 엮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뭐 퍼센트를 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한 절반 정도의 여성들에게는 거리감이 생기는 일이기는 해요. 이 사람이 선호하는 여성은 이 사람은 나의 어떤 매력을 볼 정도의 안목이 있는 사람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이게 몇 주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한이 잘했다니까. 24옥수님도 이번에는 두 번째기 때문에 그 전략을 명확히 좀 수정해서 갔어야 돼요. 그 전략을 수정하자니 옥수님 입장에서는 눈에 다 안 차니까 의욕이 그렇게 없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 23옥수는 매력을 표현 안 해도 제가 첫인상 때부터 줄곧 얘기했었어요. 나는 뜬금없게 온 게 아니다. 한 번 더 좀 기회를 달라. 인터뷰할 때만 해서 그렇지. 인터뷰할 때마다 23옥수는 너에 대한 얘기를 했다. 내가 절대 뜬금없이 온 거 아니다. 나의 진심을 좀 알아줘라. 인터뷰에서는 이상형에 가까웠다. 티키타카도 잘 맞고 대화도 잘 맞춰주려고 하고 인터뷰 때 이제 얘기했던 걸 지금 테이프 깎아내요 거의 우리한테. 권님이 시청자들한테 나 말했다니까요 진짜로? 테이프 깎아? 테이프 깠어. 테이프 까서 보여줬군요. 감사하고요. 대화도 잘 맞춰주려고 하고 결론은 제 마음이 이래서 내일부터 선택할 거고 최종 선택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권은 이제는 23옥순이 권님의 호감 피라미드의 탑에 23옥순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나를 선택 안 해도 밉다거나 그런 거 없고 아니 뭐 애초에 미워할 게 뭐 있어. 23옥수님 솔직한 마음이라고 그걸 터놓는다고 자막은 되는데 이 말 했던 말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뿐이지. 이때 23옥수님이 거절하거든요. 첫인상 투표 때 제 1, 2, 3순위가 다 나온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이거를 더 강조했어야지. 제가 나는 당신이 첫인상 선택이었는데 그때 강과 한이 나오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 되나? 너무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약간 다른 사람을 얘기했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고 있으면 돼. 심지어 그날 저녁에 평상 데이트 때 뽀뽀 도파민 파티에서 바로 옆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야. 그렇게 묶여버렸어 지금. 이상옥수님에게 권은 24옥순이랑 뽀뽀 얘기를 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강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23옥수님에게 권은 만날 만한 대상은 아니지. 나랑은 좀 결이 다른 사람으로 묶였을 가능성이 크죠. 24옥순과 뽀뽀 얘기를 하는 약간 나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
다른 세계의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23옥수는 선을 그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 있었어요. 아니 23옥수님에게 첫인상 선택을 한 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뭐 어떡해. 첫인상 선택도 하고 그 다음에 해변도 걷고 했었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랑은 컴퓨터 얘기하고 24옥수님이랑 가서는 뽀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던 정이 털리죠. 자바 얘기하고 소프트웨어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권은 그거 친구 모드 아니고 교집합을 억지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은 알아. 그랬을 거는 같아요. 거기서 뭐 진짜 친구 모드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뭔가 공통점을 찾고 같이 편안한 대화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옥수님이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어요. 친구 모드라고, 친구 모드인가? 좀 알아봐야 되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평상에서 24옥순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대화를 했으니 쐐기가 박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딱 선이 그어져버린 거죠. 그거는 뭐 권님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연애 바보들처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친구 모드인데 걱정하던 차에 마지막 방점을 딱 찍은 게, 이상형은 너인데 끌리는 건 다른 사람이야 라고 듣는 순간, 이상형은 너인데, 그러면 이상형은 내가 이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인데 끌리는 건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라는 걸.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머리로 계산하면 나 같은 착한 곰이고, 마음이 끌리는 건 다른 사람.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이 24옥순이야. 지금 24옥수님이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이미지가 진실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결을 달리하는, 근데 훌륭한 외모와 플러팅하는 섹시한 화법들, 어떤 뭐 난자나 아니면 뭐 뽀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끌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실망스러울 수가 있겠지. 남녀 사이에 마음이 끌려야지. 끌리시는 분이 있는데 왜 저한테 오세요? 끌리는 분한테 가세요. 그때 마음이 다쳤어요. 저는 23옥수님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23옥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때 만약 권님이 평상에서 24옥순한테 안 가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 혼자님들이나 11영숙님한테 갔으면 마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인터뷰 때 얘기했고 잊고 살았다. 너무 명확하게 다시 한번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갑자기 나타난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뭐 눈치가 없네. 아이고, 권님이 눈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끝났으니까 빨리. 권님이 여기서 은은히 인기쟁이거든요. 속을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번 시즌에서. 제갈님도 물론 빠질 게 없지만 제갈님은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어. 너무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연애나 이런 매력까지 다 포함해서 육각형을 따지면 그래도 지금 권이란 말이에요. 권님이 인기가 많아요. 빨리 될 곳을 쳐다봐야 돼. 지금 23옥수는 끝났어요. 지금 이제 순진한 순자님들이 권님을 좋아하는 이 상태에선 그쪽 안에서 결정을 봐야 돼. 지금 23옥수님 쪽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권님이 지금 비주얼 좋고 직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가장 육각형인 사람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될 곳을 가야지. 왜 여기에서 순자님들 중에 한 명 가야지. 누군가 커플이 될 거라면 13순자, 26순자 두 분 다 워낙 좋은 분들이잖아. 25옥수님은 이미 자기 안에 어떤 전략이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분이니까 굳이 거기로 비집고 들어갈 필요 없고, 11영숙님은 이미 예전에 권님이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순자님 두 분 중에 한 분 알아봐야지. 뭘 지금, 물론 23옥수님을 놓친 건 굉장히 아쉽겠지.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을. 그러면 한님처럼 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확 가든가. 약간 23순자님한테 가자니 조금 부담스러운 건 있다. 김님이 지금 일생에 추앙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23순자님을 만난다는 거는 물론 뭐 여기서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냐마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기는 하네요. 지금 여기에서 눈치가 없는 쪽은 권님이 원래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권님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확고한 기억이 남아버렸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내일부터 제 마음을 대놓고 표현할 거거든요. 대놓고 한다고요?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심장 터지기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또 단호하게 말하지만 23옥순이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이나 거절을 하긴 한 거거든요. 늦었어. 이미 벌어진 일이야. 있던 관계도 정리 중인데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 에너지 소비가 큰 23옥순. 그런 심리가 명확하게 겉으로 표현하면서 드러난 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22기 때 영식님이었던 거예요. 22기 때 영식님이 22기 정숙님이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숙님이 그때 상철인가 경수를 딱 선택하는 순간 굉장히 분노가 터지거든요. 술을도 한잔 하셨겠다 더더욱 그랬지만 그 이유가 실은 같은 맥락이죠. 물론 24옥수님하고 그때 뭐 상철하고는 같은 그룹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드러나는 어떤 실망감 그런 것들이 그렇죠. 복잡하게 얽힌 관계 그런 거 너무 싫다. 지금까지 23옥수님은 아주 쿨하게 잘 정리해왔죠. 옥수님은 뭐 권님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줄을 몰라서 제대로 오히려 거절을 못했으면 못했지 어쨌든 거절을 할 마음은 너무 확고하죠. 그래서 제작진이 한마디로 늦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아쉬울 게 없어. 옥수님 입장에서는 권을 모르다가 알게 됐다가 아니라 권이 후보 풀이었다가 이 사람 하는 거 보고 제거했다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늦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게 그냥 단지 시간상으로 늦은 게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짐으로써 그 사람 마음이 다쳤다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모습 뽀파민 파티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고 끝나고 가서 해명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버렸으니까 나름 빠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늦었다고 하니 시간상으로만 늦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알기 때문에 24옥수님하고 어떻게든 무조건 친구 모드, 오히려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11영숙님이 한님에 대해서 좋게 봤지. 거절 이유를 진실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이 말을 해. 네가 24옥순하고 같이 뽀뽀 얘기나 하는데 내가 너랑 어떻게 만나냐? 그 말을 같은 출연자끼리 어떻게 해. 24옥순이 네 신발 냄새 맡고 24옥순이랑 뽀뽀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하고 나는 사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생각할 수는 있지.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싫을 수 있거든. 이 사람을 보면 그게 겹쳐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 같아. 그렇지 않아도 또 강 같은 순박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27영수면 상관없었겠죠. 23옥순이 아니라 27영수 같은 사람이라면 상대가 그랬어도 내가 좋으면 그냥 갔겠지. 현재 시점 23옥순에 대한 마음은 반반인 것 같아요. 거절을 당했으면서도 반반이 남았네. 23옥순에 대한 좋은 감정이 반.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감정이 반. 권님은 지금 23옥수님에게 왜 거절당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결국 눈치가 빠른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안에서 디테일한 이유를 찾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 한님은 이런 부분에서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권님은 눈치를 못 채. 정말로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잖아. 사계 데이트 쟁탈전이 됐고요. 오래 달리기에서 23옥수님은 한에게 잘했어. 여자 출연자들은 뭐야 23옥수는 겁나 열심히 하네. 4명하고 데이트하고 이제 한까지 5대1 노리는 거야? 보이겠죠. 마침 또 이게 24옥수님 앞에 딱 앉아서 한님한테 얘기를 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어. 24옥수님은 원래 자기가 쓰던 전략이잖아요. 추가로 한 명 더. 나한테 이미 확보된 사람하고는 일단 됐고 거기서 안 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누나 난자 올려놨거든?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확보를 하는 식으로 24옥수님은 전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풀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내가 선택지를 충분히 남겨놓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만났을 땐 비슷한 꼭 강력한 플러팅을 했단 말이죠. 얘 봐라? 그거 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지한테 왔던 4명 말고 다른 남자한테 와가지고 플러팅을 해가지고 4대1에서 5대1로 만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거든요. 뒤에 가가지고 드라마가 시작돼. 여기서 이거 봤기 때문에 23옥순이 입장에서 그게 아니지. 한이 23옥순한테 와가지고 내가 슈퍼데이트권 따면 너한테 쓸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23옥순님은 나한테 쓰려고 슈퍼데이트권 따려고 했던 걸 알고 있잖아. 나한테 쓰려고 따려고 했지. 애썼어. 그래도 정말 잘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기를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사연이나 이 디테일을 뭐 모르잖아요. 다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들 각자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지. 한님은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막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는 게 중요한 거였지. 이렇게 말할 때 24옥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안 들렸겠어? 이 상황 다 들리지? 제일 가까운 데서 공교롭게도 일부러 한님이 주저앉은 건 아닐 테니까 공교롭게도 그냥 그렇게 된 거지. 24옥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진짜 5명 5대1 만들려고 하네? 지금 나와 타이 기록을 하려고 지금 도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 한님은 굉장히 아쉬워해요. 호흡도 잃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 아니 단거리였어도 내 생각에는 제갈 이기기 힘들어. 제갈은 보면 이분이 지금 뭐 삼성 직원 이어서 그렇지 그냥 군대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행보관 같이 생겼어. 잘생기고 다부지게 생겨서 뭐 이기긴 힘들었을 것 같고, 아무튼 한은 그랬고. 대하 던지기, 강님이 생각보다 조용히 멀리 갔는데 권님이 넘사벽이었어. 권님이 무슨 이런 운동을 하셨었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던지는데 저렇게 회전해서 던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권님이 잘 던지는 거 보고 와우 막 하고, 이게 나 보면은 싸워봐 자 와우 야우 펀치 날리는데 잘하는데, 누가 보면 뭐 일진이 찐따 싸움에 약간 응원하는 느낌인데 결국 찐따는 나였다. 막 넘었어 이러는데, 김님은 당연히 멀리 던지진 못했고 탈락이라는 표현도 나아가 했죠. 탈락 하면서 두둥, 누가 보면 이제 진짜 뭐 끝판왕 등장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 이런 거 하지 말지. 사람 더 초라해지게 말이야. 이거까지 끼워 넣었어. 우리의 기대감을 그냥 한껏 올리고 있어. 대학 시절 미식축구 동호회에서 활동한 강한 남자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슬램덩크 처음에 생각해보면 슬램덩크 강백호를 유도부에서 막 스카우트 하려고 해요. 그렇게 막 운동을 잘하고 막 싸움을 잘하고 막 유명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하려는 막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제발로 들어간 걸 거 아니에요. 나님이 막 유명한 인재강이어서 미식축구 동호회에서 스카우트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어쨌건 강한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고 센 남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 세다 안 세다는 알 수 없다에 가깝죠. 그때는 또 운동을 하던 때니까 잘했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휘청 미끄러졌다. 오빠 이게 다야? 아니 미끄러졌다. 그랬고요. 윤님, 뭐 제갈님, 한님 다 권을 넘지 못했죠. 강이 생각보다 되게 멀리 던졌지. 권이 없었으면 강이 1등이었어. 제갈님이 뭐 한 손으로 던졌다고 하지만 제갈도 만만치 않았고, 김나윤 여기 묶여있네요. 강이 생각보다 잘했어. 조용 나름 최선을 다한 거야. 슈퍼데이트를 되게 따고 싶었던 거지. 그래도 뭐 권이 원심력 이용해서 해버렸는데,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피구가 됐고요. 23옥수님 빼고 빨리 마치자라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돼서 그 다음엔 뭐 즐겁게 했고, 23옥수님이 슈퍼데이트권을 땄다면 누구한테 썼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님한테 썼을 것 같긴 해요. 23옥수는. 왜냐면 강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되게 자신감 넘쳐 하거든요. 한도 이참에 알아보고, 한은 지금 되게 애쓰는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모성애가 강한 23옥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쓰는 한에게 슈퍼데이트권을 한번 하면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최고 인기냐 하면서 23옥순님이 이제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비법이 뭐예요? 26순자님 보면 말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 비법이 뭐예요? 슈퍼데이트권 써야지.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그냥 다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23옥수님이 그냥 열심히, 근데 진짜 열심히 하긴 하더라. 이런 게 오지랖 넓은 모성자를 가진 사람, 눈치 없고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말 같아요. 그냥 열심히 했을 때 좀 눈치 빠르고 약간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를 들어서 24 영숙님이 그런 걸 좀 잘했는데, 여기서 그냥 열심히 했을 때 아유 뭘 열심히야, 얘 이쁘고 그렇지, 아이 뭘 열심히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두만, 뭐 열심히야, 이쁘니까 그렇지, 나 언제 이렇게 와보나, 이렇게 해도 해줄 법도 하거든요. 25옥수님은 진짜 열심히 하긴 하더라. 열심히 하니까 왔지.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25옥수님이 다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26순자님은 그래도 뭔가 줄어드는 건 있어요? 2명으로 한다고 했잖아. 2명으로 줄였어. 이제 미스터 권이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권을 배제한다고 했었잖아요. 배제를 했는데도 근데도 오겠다, 3명으로 늘어났냐,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6순자님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25옥수님은 아닐 텐데, 거절 안 했네, 제대로 말 안 했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걸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좀 답답해요. 그거를 막 이래저래 해명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그렇게 23옥수님만 보는 회차는 여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 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